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 전 시간에 컴포즈 설정해서 한 번에 컨테이너 실행하고 끄는 거 다 진행을 해봤고요.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실습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전 일단은 컨테이너 다 꺼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내용은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빼면 안 돼. 자, 우리가 지금 도커 환경에 있으면 그 안에다가 컨테이너 3개를 언제나 편하게 껐다 켤 수 있는 컴포즈 설정 파일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웹 서버와 왓스 서버와 DB 서버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단계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리눅스 환경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얘 하나로 돌리기에 너무 벅차가지고 이제 비슷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버를 하나 더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머신을 하나 추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머신에다가 지금 이 환경을 이게 지금 리눅스라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리눅스 2 새로운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도커를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자, 이 환경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리눅스 환경이면 단순히 CP 같은 걸로 복사 못하겠죠.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이 환경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일단 기본 엔진엑스 내려받아서 도커부터 설치해서 그 다음에 기본 엔진엑스 받아서 설정 파일 복사해서 센터OS에 옮겨 놓고 그거 마운트 볼륨 연결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힘들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이미지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내려봤죠. 그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는 누군가 이미 올려놓은 오피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내려받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내가 만든 환경을 이미지로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웹 환경 해서 올렸대요. 빌드를 했대요.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다고 하고 왓스도 똑같이 잠깐만 얘가 그냥 올 게 아니라 얘도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얘도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올려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환경을 얘를 여기다가 만들어 줄 때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일단 도커 설치하고요. 도커는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설치하고 나서 도커 활용해서 이 이미지 내려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컴포즈까지 해봤잖아요. 이거 내려받는 것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커 만들어주고 나서 이 안에 컴포즈 파일 하나 만들고 이 컴포즈 파일 실행시키면 이 이미지들 받으라고 경로해주면 얘네가 내려와줘서 알아서 컨테이너 3개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 파일 옮기고 설정을 잡아주고 포트 포워딩 맞추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도커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거의 최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올리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리눅스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실습 때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미지 빌드하고 현재 우리 센터OS에다가 얘를 이용해서 내려받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어떤 어떤 서버 환경이 새로 생기더라도 그냥 도커만 설치하고 이거 갖다가 복사하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죠. 컴포즈 파일 또한
우리가 지금 이미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이거 그냥 하나만 보관해 놓고요. 복사에다가 컴포즈 파일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제공되는 파일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서버 환경에 하나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거 빔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거 복사해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 쉬운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실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사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써서 그냥 그걸 이미지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건데, 이것도 철자를 지켜야 돼요. 도커 파일. 실제로 이 이름을 가진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얘한테 또 입력을 막 해줄 거예요. 설정처럼.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도커 파일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일단 기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얘를 내려받은 다음에 우리가 막 설정이나 이런 것들 작업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작업 내용, 우리가 작업 내용이 지금 컨테이너 실행된 환경에서 작업 내용을 막 건드렸으면 그 안에 실제 파일들이 건드려졌을 거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변화를 따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운트 볼륨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 복사해서 옮겨놓고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당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까지, 변화된 내용까지 다시 빌드하면 돼요. 이미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우리가 내려받아서 실행만 시키면 알아서 그 설정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처음에 만들 때 일단은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경로는 또 워크 폴더로 가볼까요? cd 워크 안에 여기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기다가 바로 만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빌드해야 되는 거는 3개죠. 엔진X 하나, PHP FPM 하나, 마리아DB 하나. 그쵸? 이렇게 따로따로 다 빌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워크 폴더 안에 따로 구분이 지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DB용, 얘는 엔진X용, 얘는 PHP용 이렇게 폴더가 나눠져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폴더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작업을 3개 다 해야 될 때는 이 워크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폴더 하나 파고요. 뭐 도커 파일 관련된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폴더를 또 나누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다가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면 제가 이 이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이름 지켜서 만들었어요. 설정해요. 이미지 만들어요. 그게 엔진X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DB 이미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 수정할 거예요. 파일명은 똑같이 얘여야 돼요. 근데 얘가 중복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폴더를 보통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면, 도커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지금 만드는 도커 파일이 어떤 걸 위한 앤지 폴더로 나눠놓고 그 안에서 도커 파일 만들고 이미지를 빌드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볼 거예요. 엔진X 같은 거 한 가지만 해볼 거라서 그냥 여기다가 직접 만들도록 할게요. sudo im에 도커 파일이라고 만들 겁니다. 이것도 철자 잘 지켜주셔야 돼요.
얘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칠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요. 이제 얘도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from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뜻일까요? 자, 얘는 우리가 이 도커 파일을 도커 파일을 처음 만들 때 일단 기준이 되는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리의 도커 환경 안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일종의 OS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리고 실제로 얘는 데비안이라고 하는 리눅스 OS가 적용된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OS 취급을 받는 거라 독립된 공간으로서 서버를 돌릴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저장 안 하고 나가볼게요. 껐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가서 봅시다. 도커 허브 여기 들어가서 엔진엑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오피셜 얘가 나오죠. 여기에 용량이 안 나오나? 용량이 없나? 140 어쩌고 올 텐데 안 나오나 보네. 그럼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엔진엑스라고 하는 저 오피셜을 내려받아서 사용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OS 취급이었잖아요. 그 이미지가 우리가 그 이미지를 이제 런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실행을 시키면 컨테이너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의 개념이었죠. 그 이미지 자체가 엔진엑스가 한 140메가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 정도 될 건데, 이 환경 안에서 140메가면요 생각보다 큰 거예요. 많이 커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엔진엑스를 그냥 활용해야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동안 내려받아서 썼던 건데, 실제로 이 이미지를 빌드하는 작업을 할 때는요, 보통은 잠깐만, 얘가 아니지. 아까 메모장이 이거 아닌데? 없앴나? 그냥 다시 틀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엔진엑스 얘는 대충 한 140 어쩌고 메가바이트, 아마 메가바이트일 거예요. 메가바이트 맞죠? MB.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런 걸 안 써요. 이런 걸 안 쓰고요. 진짜 빈 깡통 OS를 받아요. 얘를 기준으로 쌓아 나가요. 근데 이 빈 깡통 OS는요 한 8메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빈 깡통 OS를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요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걸로 안 할 거고요. 얘로 그냥 할 겁니다. 그걸 적어주는 게 아까 봤던 from이에요. 자, 여기 안에 from, 우리는 그냥 도커 허브에 존재하는 엔진엑스 OS를 가져다 쓰기로 했으니까, 그 이미지를 쓰기로 했으니까 엔진엑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빈깡통을 쓴다라고 하면 저기 이름은 그 빈 깡통을 어떤 걸 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를 또 찾아서 그걸 사용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작업할 일은 아마 여러분들 개발 인생에 없지 않을까. 서버 엔지니어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혹은 아예 서버 전문가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그런 작업을 할 정도로는 안 갈 거예요.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정도는 알려드려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기에는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 있어요. 명령어라기보다는 사실 얘는 지시어에 가까워요. 이 from은 이제 안내를 해준 거고, 얘를 기반으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un, 얘는 뭐겠어요?
네, 실행할 건데 이 런이 우리가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그냥 명령어를 실행해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명령어를 써줄 거예요. 이 이미지가 빌드 될 때 애초에 이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빌드를 할 건데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명령들을 여기서 처리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문법입니다. 우리 거 기준으로 봤을 때 nginx 컨테이너를 킨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폴더가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웹루트 폴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없는 폴더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이미 nginx 안에 기존으로 잡혀있는 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다 들어있는 nginx를 쓰는 거니까. 근데 이런 웹루트 폴더, 버추얼호스트용 웹루트 폴더는 없죠.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는 명령어를 넣어줄 겁니다. mkdir.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쌍따옴표로 감싸서. 자, mkdir 다음에 우리 명령어 그 다음 뭐 쓰죠? 네, 폴더 한 번에 만들려면 p 넣어주죠. 대쉬 p.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명령어 자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로를 쭉 넣잖아요. 자, 이거를 아마 그냥 넣어도 되긴 할 거예요. 명령어를 쭉 써서. 근데 제가 지금 대괄호 열어서 문법으로 사용을 했죠. 자, 여기서는 띄어쓰기가 한번 나올 때마다 콤마로 구분을 지어주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굳이 안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 이 권장하는 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웹의 사이트 1에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다라는 명령어를 지금 넣어 준 겁니다. 그 띄어쓰기를 콤마로 구분을 짓는 거고 그 띄어쓰기로 끊어지는 애들마다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얘는 이 지시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폴더를 만들 거예요.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copy. 얘는 이름만 봐도 뭐 하는 애 같아요? 복사하는 애 같죠? 네, 복사하는 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nginx를 이제 빌드해서 내려받게 되면은 마운트 볼륨으로 걸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 카피를 사용해서 CentOS에 있는 우리가 CentOS 환경에다 만들어놨던 설정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애초에 이 nginx가 그냥 내려와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폴더들, 설정 폴더들, 걔네들한테 복사해서 넣겠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 볼륨 대신에 그냥 복사해서 넣는 과정을 여기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건데, 자, 현재 우리 거 폴더는 홈에 코리아 IT에 워크에 nginx에 conf.d에 들어있어요. 그쵸? 이 폴더 안에 설정 파일 default.conf랑 vhost.conf가 들어있죠? 그 파일들을,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어디로 옮길 거다? etc 안에 nginx에 conf.d 폴더로 옮길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경로는 우리 지금 CentOS, 이 도커 파일을 생성하고 있는 CentOS의 경로고요. 여기 있는 얘는 이 nginx가 실행됐을 때 만들어지는 설정 파일 경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마운트 볼륨 걸어놨던 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CentOS에 있는 설정 파일을 얘가 애초에 복사해서 받은 상태로 빌드하기 위해 이 카피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도커 파일이 어디 있어요? 경로 여기 나와요. 워크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홈에서 코리아 IT에서 워크까지는 이걸로 표시할 수 있죠. 현재 폴더. 이게 가능해요. 현재 폴더에서 nginx로 들어가고 그 안에 conf.d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 nginx가 실행돼서 만들어질 이 경로에다가 넣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그런 설정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운트 볼륨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엔진X는 이미 이런 거를 물고 있을 거예요. 좋죠? 자, 그리고 카피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운트 볼륨 2개 걸어놨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필요한 마운트 볼륨 걸었던 거를 여기다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설정들이 다 옮겨진 상태로 빌드가 될 거니까. 자, 카피 하나 더 해주고 얘는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이거는 CentOS에 있는 퍼블릭 폴더까지 적어준 거고, 그 뒤에 얘 안에 폴더 만들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이 카피 실행하려면 있겠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러면 지금 이제 이 디태치나 포트 포워딩이나 RM이나 이런 것들은, 이 컨테이너 네임이나 이런 것들은 실행할 때 필요한 옵션들인 거고, 이 마운트 볼륨도 실행할 때 필요한 옵션이었는데 얘를 애초에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커 파일은요, 지금 CentOS의 경로 여기들 안에 우리가 지금 폴더가 파일들이 들어있죠. 파일들이 들어있으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새로운 리눅스 환경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해서 넣겠다? 그럼 아무것도 복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빌드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빌드해 놓으면 그 이미지를 내려받을 때 그 이미지 안에는 이미 복사된 결과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응? 진짜 안 보이네? 껐나요? 왜 껐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만약에 기록하려고 하면 뭐예요? 스냅샷 들어가서 찍죠? 이 빌드가 지금 현재 컨테이너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이미지로 찍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해놨다. 이런 작업들까지 거치고 나서. 그러면 설정할 때는 일단 이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럼 그 해당 이미지가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있을 거니까 이 이미지가 도커허브에 올라가고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이 도커허브에 있는 걸 내려받으면 이미 설정된 상태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운트 볼륨을 연결하고 애초에 기본 엔진X를 열어서 파일 복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도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한 번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 편하게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거 상황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빌드하기 전에 기본 세트는 어디까지 엔진엑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흐름상, 자, 도커를 설치하고요. 엔진X 기본을 실행시켜요. 그 안에 디폴트.conf 있겠죠. 그걸 복사해서 우리 CentOS 환경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서 vhost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워크 작업 폴더 안에 디폴트.conf랑 vhost가 들어있겠죠? 그 상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설정 파일밖에 없어요. 엔진X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각각 컨테이너마다 이 설정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작업을 마치고 이미지를 빌드하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마리아DB든 뭐 여기서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하게 네. 네. 지금 마운트 볼륨 우리가 다 설정 여기다가 연결해놓고 요 안에 실제 파일들 갖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복사해서 넣어라 라고 해놓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커 파일은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존재해요. 자, 얘를 이제 빌드를 할 거예요. 빌드는 그냥 이미지로 만드는 거고요. 얘를 실제로 도커허브에 업로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일단 이미지로 만들 겁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보죠. 도커 이미지스. 현재 저한테는 빛남이 PHP FPM과 엔진X와 마리아DB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들이 존재해요. 왜? 컴포즈로 실행시켜 봤었으니까. 이미 이미지를 내려받은 상태죠. 용량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네. 140, 142.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도커 빌드 T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지?
엔진X라는 이름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my 엔진X 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엔진X고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은 이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빌드하는 이 설정 파일, 도커 파일로 빌드할 이미지의 이름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태그까지 보통 적어줘요. 우리가 엔진X 콜론 레이티스트 했던 것처럼 태그를 보통 적어줘요. 근데 이 태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지. 이미지를 직접 빌드해서 만들 때는요. 보통 태그에 버전 넘버를 주로 적어줘요. 이거 맨 처음에 한 거니까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인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다시 빌드할 때 2로 가야 돼요. 이게 일단 통일성이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1.0으로 해놓으면요. 그 다음 빌드할 때 1.1로 가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버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그냥 1.0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한 도커 파일 얘가 위치하는 경로를 잡아주면 돼요. 홈에 코리아 IT에 워크에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네요. 현재 저는 워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 에러 났다. 왜? 아하? 얘를 찾을 수 없다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절대 경로잖아요. 도커 파일 안에서 절대 경로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대 경로로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워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헷갈려. 이거 여기서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일단 CD 한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D로 한번 가면 코리아 IT까지 갈 거고, 한 번 더 가면 홈까지 갈 거고, 한 번 더 가야 루트죠. 그리고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이거죠? 이걸 가져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인서트. 복사 안 됐어. 자, 그냥 칩시다. 한 번 가고, 그러면 코리아 IT, 한 번 더 가면 홈, 한 번 더 가면 루트, 거기서 웹사이트 1에 퍼블릭. 이렇게. 다시 빌드. 아직도 못 찾아? 왜지? 저것도 뒤에 거는 안 나건데요? 뒤에 거는 우리 엔진X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웹사이트 1이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들어있는데? 자, 다시. 또, 빔에. 도커, 컴포즈 말고. 파일. 들어가서. 상대 경로. 이거는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일단 에러 내용을 다시 띄워놓고 얘도 취소가 됐네? 퍼블릭 오타 없는데? 퍼블릭 사이트 1에 퍼블릭 맞는데? 자, 아래 나바운드는 뒤에 걸로 되는 거죠. 네? 나바운드 나파운드 뒤에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실행이 제일 안 된 건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웹사이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지워놓고 저 컴프만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럼 vhost의 웹루트가 안 맞긴 할 텐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진행하면 끝났다고 나오고요. 자, 이러면 도커 이미지스 해봤을 때 my nginx 1이 들어와 있어요. 태그에 1.0 들어와 있죠. 우리가 기반 프로그램을 nginx, 기존 오피셜 nginx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량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nginx를 우리가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를 했으니까 이 빌드된 이미지를요, 우리가 도커 허브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해놓으면 여기에 만들어진 빌드된 이 이미지는 다른 데서 못 갖다 써요. 제가 처음에 도커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도 GitHub처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장소예요. 맞아요. 이 저장소 안에 우리가 GitHub에 업로드 커밋 하듯이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요. 다른 환경에서 이 저장소 안에 있는 거 내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계정이 필요해요. 계정 가입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입력하시고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메일 들어가서 인증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자, 저는 가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맨 처음에 가입 진행하시면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질 거예요. 여기서 레파지토리스, 여기 있는 레파지토리스,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저장할 공간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셨을 때 그 처음에 인증 안 한 상태로 여기로 들어오시면요, 이 이메일 인증하라고 떠요. 그럼 그거 누르시면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정 처음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로 가서 그 인증 버튼 클릭해주고 좀만 대기하시면 이 도커 창이 하나 새로 뜨거든요. 도커 허브가. 그럼 인증이 완료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레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만든 레파지토리에 우리가 빌드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파지토리 네임을 my nginx 1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유저네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업로드를 하려면 이름을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유저네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커에 와서, 현재 지금 우리 이 센터베이스 환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가. 그 상태에서 여기서 도커 로그인을 할 거예요. 가입할 때 입력한 유저네임,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고 잠깐 기다리면 로그인 석세스드 나왔죠. 이러면 도커 로그인 성공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도커 qc 제 유저네임 그리고 my nginx 1 태그까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my nginx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유저네임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름한테 이 유저네임 부분만 추가해주면 돼요. 이거는 도커 이미지 태그 my nginx 1.0 얘한테 div ch my nginx 1.0 이게 지금 이 my nginx 1 그리고 1.0 이 이미지를 이름을 얘로 바꾸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커 이미지스 했을 때 이름 바뀌어 있죠. 이건 기존에 있던 건데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도커 푸시 이거 다시 해주면 올라가요. 애초에 이미지 이름을 유저네임까지 생각해서 만들면 더 좋겠죠? 근데 혹여 하나 빼먹으셨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기다려주시면 지금 작업이 끝났어요. 자, 이러고 여기 와서 F5 눌러보시면요, 쿠키는 그냥 끄셔도 되고, 자,
내가 방금 만든 이미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OS는 이거 펭귄은 리눅스죠? 리눅스로 잡혀 있는 거고 태그 1.0이라고 하는 애가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미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얘가 실제로 받아지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에 있는 것 중에 얘네 둘을 좀 지워 볼게요. 도커 RM 오프 마이 엔진. 잠깐만. 이미지 지울 때는 RM 아니죠? 마이 엔진 X 얘를 먼저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언태그드 태그를 쓰지 말라고? 오케이. 뭐야? 지워졌죠? 지금 2개 없어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도커 풀 해서 마이 이거 유저 네임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마이 엔진 x1 태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도커 이미지스로 얘가 내려받아지면 우리가 올렸던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내려받은 거겠죠. 어때요? 그럼 얘로 당연히 컨테이너도 열 수 있겠죠.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진행을 좀 할게요. 엔진X 이거 가져와가지고 얘는 이걸로 키면은 겹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거 빼고 이런 것도 빼고 여기가 이거죠? 자, 위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내 거 잘 받았죠? 포트 포워딩 설정 안에서 80 그냥 열려 있는 거고 도커 네임은 엔진X 테스트 내려 받아졌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오히려 오타가 많이 나네요. 안 나와? 왜 안 나와? 엔진X 테스트지? 자, 여기 들어가서 우리 저기 가봅시다. 폴더 etc에 엔진X에 컴프.d 들어있죠. vhost 컴프 우리가 저기 CentOS 환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그대로 들어와 있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빌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푸티를 껐네. 어차피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이미지 빌드하는 거를 해보고 실제로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업로드한 걸 내려받아서 컨테이너로 시키고 파일 잘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웹루트 폴더 설정하는 부분 안 됐던 거는 일단 체크를 좀 해보고 문제를 해결해서 내일 수업 전에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이 작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죠. 엔진X에 대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빌드하고 와스에 대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빌드하고 DB에 대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빌드하고 그 이미지 셋 다 업로드하고 그리고 컴포즈에다가 다 설정 맞춰주고 우리 그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는 이름 본인 유저네임 슬래시 내가 설정한 이미지 이름 태그까지 입력을 해줘서 컴포즈 설정을 하면 걔로 런 했을 때 알아서 얘네를 내려받는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빌드하는 것까지 해봤고 내일 수업에서는 일단 이거 문제에 나왔던 것부터 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다른 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